자, 테슬라가 9개월 동안 54% 하락을 하면서 저가 138달러를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 두 군데 180달러, 160달러 실제 제가 투자했던 방식 자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사실 멤버십이 있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강의를 통해서 공개할 만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테슬라 주가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에 이렇게 두 군데 맥점을 말씀드리고 실제 저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구간이 어디든 간에 마지막 매수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장기간 테슬라가 하락을 했고 장장 9개월 하락, 매우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현재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주요 맥점을 전부 이탈을 하면서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2020년 말 그리고 23년 초 주가로 회귀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쌀까 비쌀까? 이 과정에서 개미들의 물량 손절이 엄청나게 나갔어요. 다 털렸죠. 하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는 일단 굉장히 착해진 가격까지 왔다. PER 49배, 5년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문제는 이 PER, 멀티플이란 개념이 미래의 성장성과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싼지 비싼지. 하지만 어쨌든 부담 자체는 확연히 줄어든 구간은 맞다. 자, 테슬라 실적과 주가를 보기 전에 먼저 테슬라의 만행, 무려 9개월간 하락했죠. 투자자들은 기회비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 17위, 지키고 있던 시총 10위조차 이탈했고 M7 이탈,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안겨다 줬어요. 미워서라도 손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주가의 특성입니다. 테슬라 주주분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먼저 추세가 확실하다. 상승이 나올 땐 확실히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땐 확실히 빠진다.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를 때 확실히 오른다. 떨어질 때 확실히 빠져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구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변동성은 독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라면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 ETF 비슷하죠? 그리고 대표 성장주 격으로 금리 영향을 매우 높게 받는다.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 금리 상승은 달갑지 않은 존재예요.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성장주로서의 특성을 매우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항상 상승 직전에는 개미털기가 나와요. 정 떨어지게 만들고 뉴스 혹은 어떠한 이슈를 써서든지 극한까지 끌어내려서 반대매매, 손절, 물량 받아먹고 올립니다. 특히 이때가 명확한 개미털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펜과 안티가 극명한 종목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점 매수, 저점 손절 특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도 해요. 정작 사야 될 때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서 이런 데서 손절한다. 먼저 이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온 실적 발표. 먼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분기 매출 9% 하락했다. 순이익 반토막 났다. 근데 사업 방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시간 외에서 10%가 올랐는데 참 이상하죠? 실적은 망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4년 만에 처음 감소를 했고 감소폭도 2012년 이후에 최대치로 감소했어요. 게다가 순이익은 반토막 났다. 영업이익은 5%대로 폭락했다. 월가 전망치도 모두 하회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주가가 반등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업 방향성 확인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다. 때론 이런 형편없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로 주가를 반등시켰다는 것, 세력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가 모델, 내년 생산 다 알고 있죠. 물론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땡겨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멘트는 많이 날렸는데 이미 대부분 다 알려진 이슈예요. 같은 팩트도 해석하기 나름,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가격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실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와 함께 테슬라가 이러한 중요한 멘트들을 날립니다. 일단 현재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올해 판매량은 낮을 것. 하지만 저가 모델을 내년 초 생산 예정이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사업부, 이게 전기차 부분을 앞지를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접근성을 위한 가격 인하,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접근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가격 인하, 또 현재 AI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사이버 트럭도 주 1000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적 관련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저의 투자 매매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80달러
그리고 160달러, 맥점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군데서 분할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는 170달러가 되겠죠. 일단 제가 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탈 시 무조건 저는 손절이에요. 실제 저는 160달러 이탈 시 손절합니다. 그리고 아래 맥점에서 재매수. 자, 테슬라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트 패턴은 이런 수렴형 패턴이에요. 현재 이 추세선 하단까지 딛고 반등을 한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린 180 그리고 160달러 맥점, 실제 제가 매수했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이나 올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맥점의 개념, 반등 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또는 깼을 때는 급락이 나오는 구간, 즉 손절 기준 구간이죠. 실제 제 매수 평단은 170달러로 잡히고 160달러 이탈 시에 손절했습니다. 약 5에서 6% 손실이 잡혀요. 일단 마이너스 6% 손실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 하단 아래 맥점에서 재매수하죠. 저는 매수할 때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놓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을 해요. 그 아래 맥점은 약 120달러 선, 여기는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빠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격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120달러까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재매수가 약 140달러에서 마이너스 15% 손실 구간에 접어들겠죠. 하지만 이거는 견딥니다. 여기는 매우 강한 지지기 때문에 더 빠지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더 이상 손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매매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여기 160달러, 여기서 6% 손실 확정하고 손절했다. 그리고 추세선 하단 재매수 들어갔다. 여기서 제가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맥점에서 손절하고 아래서 다시 잡았을 때 수량이 늘어나요. 자, 실제 160 손절, 140 재매수, 여기서 재매수한 물량이 제 원래 평단가 170달러까지, 손절가가 아니라 170달러죠. 원래 매수 평단, 이 가격까지 도달했을 때 수익이 약 21%가 나요. 제가 만약에 이 매수 평단을 가진 상태에서 맥점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았다면 다시 170달러 도달했을 때 그냥 본전이겠죠. 하지만 이 수량을 늘리는 맥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아래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 매수 평단에 도달했을 때 무려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 제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매수 맥점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나 스스로 맥점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맥점을 알더라도 실제 그 맥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이 가능해야 된다. 하지만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 번째, 손절한 물량은 반드시 아래에서 재매수한다. 그리고 네 번째, 재매수를 했을 경우라도 그 다음 대응 방식까지 미리 계획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는 저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맥점인지,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나만의 판단 근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자신만의 원칙이 갖춰졌을 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매우 높게 올라간다. 손절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아래 맥점에서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손절은 좋은 손절이 됩니다. 즉 수량을 늘리는 손절이 된다. 사실 제가 굳이 이런 걸 손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이유도 없지만 일부 제 수강생분들과 진심으로 제 영상을 믿고 봐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테슬라의 실적 변화는 어땠을까요? 24년 1분기 이겁니다. 자, 먼저 매출 자체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9%나 감소를 했다. 꾸준히 매출 자체는 이렇게 올라왔었고 줄어들더라도 살짝 줄어드는 그런 형태였는데 2012년 이후에 최대 매출 감소 폭입니다. 전기차 자체 실적으로는 이번 분기 완전 망한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 총이익, 이건 선방했다. 17.4%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약 15%예요. 이건 이 분기 추이를 봤을 때 또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그 추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11.4, 9.6, 7.6, 8.2 그리고 이번에 5.5인데 8.2%, 7%, 8% 이것도 이렇게 꺾인 건데 여기서 더 빠졌다는 거예요. 전기차 자체는 진짜 팔리지도 않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계속 인하하고 팔리진 않고 리콜 사태는 벌어지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순이익은 마이너스 55% 반토막 났다. 완전 망했죠. 하지만 시장이 집중한 부분은 바로 미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실현 가능성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부분에 점수를 주고 반등이 일어났는데 먼저 테슬라의 사업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전기차 매출과 마진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태양광, 충전사업, 에너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이 부분에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고가 모델들의 매출 부진, 전기차 매출 부진을 타 부문의 성장으로 상쇄하고 있다. 특히 이 에너지 분야, 직접 이 에너지 사업부가 전기차 부문을 앞지를 것이라는 언급을 했죠. 이 에너지 부문의 마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매출 또한 지속 급성장하고 있다. 자, 테슬라의 중장기 모멘텀을 보면 자율주행, 사실 이거는 단기 실현은 어렵죠.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하지만 이번에 부각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델2 저가형 모델. 이게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초반으로 앞당겨졌다. 그리고 트럭과 충전소, 로보택시, AI. 지속 가능한 중장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건 멀티플의 상향 요인이고 이게 숫자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점, 그 이전에 주가 급등이 나온다. 자, 테슬라 생태계 이번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AI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 보험, 차량 서비스 전반적인 AI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테슬라의 생태계 이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테슬라는 그냥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갈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종합 AI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로보택시 이런 분야는 지금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충전소 트럭 이런 부분에서 매출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이 급증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올해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 안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그럼 테슬라 중장기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수렴 형태에서 바닥 딛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상단 부분까지 트라이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추세 반전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가격이 중기적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실제 저는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저는 실제 여기까지 떨어져도 버틴다. 140에서 120까지 약 15% 손실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버틸 수 있다. 자, 저의 투자 방식과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보는 방식 물론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에서 AI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이 청사진을 저는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변동성 이거를 내가 버티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말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서 반드시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 저는 맥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한 번의 맥점에서 다 사는 경우 또는 맥점을 여러 군데로 가져가더라도 보통 2개 이상 가져가지 않아요. 한 번, 2번 분할 매수해서 여기 가운데로 매수 평단 맞춘 다음에 여기서 손절한다. 이런 방식이죠. 근데 내가 현금 비중이 없으면 이런 형태의 투자도 못한다. 근데 몰빵해놓고 손절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테슬라 주가의 특성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리딩방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맥점 그리고 모든 상황, 폭락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리고 어디서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신만의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9번 잘하더라도 한 번 잘못돼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반등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성공 투자 꼭 하셔서 큰 자산 증식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